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모시고 또 이게 되게 뜨거운 얘기인데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국회에서 야당 주도 통과시켰는데 네. 거부권 하겠죠? 이게 대통령이 하여튼 못하겠다. 거부권 행사에서 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전세 사기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네. 그 전세 내용은 사기 피해자를 도와주자는 법인데 정부하고 지금 야당하고 뭐 좀 생각이 다르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각 그러니까. 먼저 좀 디테일을 좀 들어봅시다. 이제는 네. 도대체 뭐 각자가 뭐 뭘 때문에 어떻게 하자는 건지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에 그 대정이 돼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 내용은 뭐냐면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아실 그림 같은데 이게 빌라왕 때 문제가 됐던 네. 전세 사기가 어떻게 되느냐. 건축주가 이제 집을 지어요. 그런데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이 브로커들을 통해서 이제 바지 집주인을 구하고 이 바지 집주인을 구하면서 세입자를 동시에 구해서 계약을 동시에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등기 시차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보통 그 등기를 접수를 하게 되면 3일이나 4일 정도 뒤에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올라가는데. 되는데 세입자는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등기부 등본 때도 그렇죠. 안 안 보이는 나오는 상태에서 거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미 집주인은 바뀌어 있고 이 사람은 바지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고 이런 구조가 있어서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예.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게 그 갚아주지를 못하니까 이제 뭐 그 전세 사기 이제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전세 반환 보증이라고 하는 보험을 대부분 많이 들어놓잖아요. 예. 사실 이 사람들은 시간의 문제이지 받기는 하죠. 네. 왜냐면 내가 그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뭐 그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 그 다음에 내가 보증금으로 집어넣은 돈 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들이 또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인 경우에는 아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사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사기에 당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제 전세 자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집에 계속 살아야 되거나 혹은 다른 집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이 집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우리가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 피해자들에게 맞습니다. 이 집을 살 수 있게 그렇죠. 그냥 경매에 참여하면 살 수 있는데 우선 매수권이라는 걸 굳이 주는 이유는 거기서 이제 최고가가 낙찰 받는데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나는 경쟁하지 않고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죠. 그 가격이 결정되면 난 그 가격에 그럼 내가 살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라고 할수 살 있게. 돈이 없다고 하면 예. 이제 그러면 이제 LH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공공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지 않느냐? 내 거 사가고 내가 거기서 살겠다. 이런 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물론 계속 살 집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 돈이잖아요. 보증금. 예. 근데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걸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법, 정부가 회수하는 방법을 이제 법 안에 넣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험을 안 들은 사람들한테도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보증금을 못 받는 거죠. 못 받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순위에 따라서 조금씩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매에 낙찰이 됐는데 경매가가 생각보다 나왔고 내가 그 순위 안에 들어가면 순위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나올 거니까. 수는 있고. 그렇죠. 일부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뭐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그래서 야당이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허그가 이게 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거 들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받을 보증금을 너한테 권리는 줬으니까 있죠. 그걸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 채권을 들고 있는 건데 네. 누가요? 세입자가. 세입자가.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전세금 받을 권리는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입자란다. 허그가 그 반환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치 평가를 해서 일단 그거를 먼저 사주겠다. 그러면 민주당 안은 맞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그 보증금의 일부는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입자의 반환 채권을 사왔으니까 LH 입장에서는 우선 매수권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네. 원래 특별법상 피해 세입자는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그 집에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낙찰 받은 가격에 내가 매수하겠다고 할 수 있는 권리.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그 임대주택으로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거나 혹은 이걸 팔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 세입자 반환 채권을 살 때 줬던 돈을 회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다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일단 먼저 일단 세입자한테 먼저- 돈 그쵸. 주고 나중에는 근데 세입자는 그 집에 계속 살잖아요. 맞습니다. 사는데 왜 돈을 왜 줘요? 사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보증금을 일단 돌려주고 그 사람은 사는 거고 살 때는 이 집을 팔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LH가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LH가 그 피해 주택을 사서 맞습니다. 자 이제 악덕 사기꾼 집주인이 아니라 LH가 네.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최대 20년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입자는. 그러니까 LH가 나가라고만 안 하면 살 수 있고 그렇게 맞습니다.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분은 원래 자기 전세금은 옛날 나쁜 놈 그 친구한테 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날렸잖아요. 날렸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선순이면 LH가 집주인이 됐으니까 LH한테 내 돈 내가 전세금 낸 거 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받고 아니죠. 나갈 수도 있고 그냥 살 수도 그렇죠. 있고 밖으로 그런 거 나갈 아니- 수도 있죠. 세입자는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은 제가 그 반환 채권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경매 낙찰이 되면 순위에 따라서 보증금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예. 보증금은 1순위인 경우, 그렇죠. 아, 1등인 경우에는 그 받은 만큼 예를 들면 네. 그 내 보증금이 9천만 원이다. 근데 내가 1순위다. 음. 근데 1순위인데 경매- 경매 낙찰금이 7천만 원이다. 예. 그럼 2천만 원이 남잖아요. 예. 그럼 이 2천만 원은 새로 낙찰받은 사람이 그대로 승계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를 빼고 나면 대부분은 그 낙찰 대금에서 못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예.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걸 LH가 대신 사오고 LH가 그 권리를 그냥 LH가 가져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이 된다는 거죠. LH가 새로운 집주인이 된다는 LH가 거예요. 뭐 권리가 있는 건 아닐 거고 LH가 새로운 집주인이 돼서 되는데 네. 그냥 살게도 해준다. 그냥 살게 해주는 거 20년 동안 최장 20년 동안. 어차피 내가 LH에 들어갈 건 아니니. 그렇죠. 그러다가 세입자가 나가게 된다. 그럼 이거 팔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민주당 법이에요? 아니면 민주당 법입니다. 민주당 법은 네. LH가 네. LH가 LH가 아니죠. 허그가. 허그가. 네네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허그가 사는 겁니까? 허그가 사는 민주당 겁니다. 안은 허그가 사는 겁니다. 일단 허그가 사서 네. 샀으면 허그가 집주인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세입자가 계속 살면 되는 건데. 그럼 나라는 돈을 내고 이제 산 거고. 그렇죠. 제값 주고 샀겠죠. 뭐 경매에서 낙찰 받았으니까. 경매 네. 낙찰가대로 주고 산 거죠. 그런데 그 낙찰 가격은 당연히 그 전세금보다는 뭐 당연히 적을 거고. 그러니까 깡통 전세고. 그렇죠. 그런데 낙찰 받았고 나라 집이니까 나라한테 이제 그럼 새로운 집주인 안녕하세요. 저 전세금 주세요. 라고 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선순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선순위가 1순위만 할 수 1순위만 할 수 있고 선순위 그렇죠. 대항력이 있는 건 가능한데 맞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앞에 은행빚도 있고 할 테니까 주세요라고 할 때 은행빚을 먼저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럼 세입자가 들어온 그거는 못 받는 부분이 못 받는 있으니 경우들이 맞습니다. 있으니. 예. 그렇게- 그럼에도 알겠어요. 불구하고 돈을 좀 주라. 그렇죠. 그겁니까? 전체 다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 일부 가치 평가를 해서 그 반환 채권이 예를 들면 앞에 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가치 평가는 낮아지겠죠. 예. 근데 1순위라고 하면 가치 평가는 올라갈 테고 네. 거기에 맞춰서 일단 보증금을 돌려주고 20년 동안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게 해주고 이 세입자가 다 살았으니까 나 나갈게. 그 경우에는 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가 나라에서 처분할 그렇죠. 수 있죠. 들고 있는 사람이 그걸 팔아서 그때 내가 그 반환 채권을 사왔던 돈을 회수하겠다. 그러니까 반환 채권을 사왔던 돈.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일부 줬던 돈이 있잖아요. 예. 그걸 그때 가서 회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쓰고 나중에 이 집을 팔고 난 다음에 그 세입자에게 그 줬던 보증금을 내가 회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다 돌려받아야 되는데 네. 다 돌려받지는 못하니 예, 일부는 돌려받고 일부는 사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살고. 사시면서 맞습니다. 아낀 월세로 그냥 그 피해 금액을 보상 받으시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명확히는 하자는 게 아니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아니고. 네. 이거 정부는 왜 반대해요? 이 안에 대해서 뭐 정부가 생각하는 요게 하나 더 이것저것 있어요. 그 민주당 안 중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선순위인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깔끔해지는데 이제 후순위인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못 받을 수가 있죠. 지금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게 후순위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후순위인 경우에 많이 못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평가를 놓고서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가치 평가를 놓고서 정부랑 세입자랑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시점에서 이 빌라가 전세 뭐 7천에 들어오신 거지만
앞에 은행 빚이 1억이 있었고 네. 그럼 현재 이 빌라가 1억 7천짜리인지 1억 2천짜리인지 1억짜리인지 2억짜리인지를 모르니 네. 본인의 전세금 중에 얼마를 그 회수할 수 있었을 건지를 모르는 상태다. 예를 들면 그 3억짜리 집이었다고 예를 들어보죠. 예전에. 그래서 은행 대출이 1억이 있었어요. 이 선순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2억에 이제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딱 맞췄네 3억으로. 네, 딱 3억으로 이게 가정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집값이 2억 5천으로 떨어졌어요. 예. 이제 그러면 선순위 먼저 가져가죠. 만약에 경매에 붙여진다고 하면 이 선순위가 먼저 가져가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경매 가기 전에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5억짜리 집이고 경매 낙찰가로 따졌을 때는 한 2억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집인데 예. 그러면 2억이라고 하면 선순위 1억 가져가고 나머지 1억 남으면 그걸 보증금을 가져갈 텐데 그럼 1억밖에 가져갈 수 없는 그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네. 얼마로 가치 평가할 것이냐. 경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2억이나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라가 내 보증금 채권을 2억짜리를 1억으로 평가할 수 경매를 있겠냐. 아직 안 한 상태에서 그렇죠. 대충 경매하면 얼마쯤 낙찰될 걸로 예상되니 맞습니다. 낙찰됐다 치고 요 돈 받아 가시고 그래도 그거를 세입자를 거기에 살게 하려면 정부가 낙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낙찰 받는 거는 보증금을 더 많이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높게 쳐가지고 생각하기에는 뭐 1.5까지도 쳐줄 수 있겠네 후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받을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후하게 쳐달라고 당연히 요구를 하겠죠. 시중에서는 2억 원에 낙찰된 빌라지만 정부가 3억 쓰면 3억에 낙찰되는 거니까 3억 써라 그런 그리고 얘기군요. 다 그 집마다 환경과 사정이 다 다른데 내가 사는 내 집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예를 들면 뭐 낙찰가 60%짜리 집이 될 수 없다. 당연히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예. 그러면 그 가치 평가 때문에 정부랑 그 세입자 사이에 불가피하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예. 정부가 우려하는 바예요. 그거는 우려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 갈등은 생길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짜리 집인지를 사실은 자유시장 경쟁에서 던져놓고 알아서 낙찰 받으쇼라고 하면 그 그냥 가격이 시장에서 나올 가격, 거고 네. 보셨죠? 뭐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할 텐데. 그 대신 우리가 그거 우선 매수권으로 이 집 우리가 할 거고 마음 아프신 건 여기서 오래오래 사시면서 푸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되는데 네. 문제는 그런 원리로 하면 높은 가격의 낙찰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이거는 정부가 우선 매수권 청구해야 되는 거니까 친구라도 동원해서 비싸게 낙찰가 부르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무조건.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모럴 해저들을 서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네요. 그 그러니 우려는 알겠어요. 감정 평가로 이거는 낙찰 가격을 높이는 알수 게 아니라 가치 평가 금액을 높여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어쨌든 낙찰 그렇죠. 가격이든 가치 평가를 네. 감정을 하든 그게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이른바 괜히 헛돈을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정부와는 이거랑 비슷하지만 반대인 게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그냥 정부안은 일단 네. 경매 국토부안은 붙이자. 국토부와는 일단은 그 저기 뭐죠? 그 경매에 붙여서 낙찰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낙찰을 받은 다음에 세입자는 뭐 순위별로 보증금을 받아갈 테고 예.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금액은 10년 동안 무상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지 않고 그거는 아까 민주당 안과 비슷하네요. 어차피 거기서도 거기는 큰 돈이 들어가는 거 10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거죠. 예. 낸다기보다는 이건 정부와는 재원 조달 방안이 조금 독특한데, 예. 그러니까 정부 LH가 그 매입 임대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가지고 이거를 공공 임대로 쓰는 방식을 하는데, 그래서 이건 재정 사업이라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네. 그걸 합니다.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을 산다. 1억짜리 집을 사면 1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세 사기 피해자 집인 경우에는 시세가 좀 많이 낮을 거 아니에요. 경매도 안 붙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1억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쓴 돈은 낙찰가율을 따지면 70%라 치고 그러면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3천만 원이 남잖아요. 예산에서. 예. 이거를 경매 차익이라고 장부에 적어두고 이 돈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너를 무상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민주당안이랑 조금 다른 게 민주당안은 허구를 동원을 해서 처음에 큰 돈을 쓰고 나중에 팔아서 이걸 회수하는 방안이지만 예.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우리가 예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요걸로 일단 우리가 사고 그 대신에 건물을 10년 먼저 동안 사고, 아예. 10년 동안 나눠서 건물 사는 건 똑같아요. 민주당 안도 맞습니다. 그 건물을 사야 되고 그리고 나서 민주당 안은 그
가치 평가를 해서 현금도 일단 드리고 네. 그리고 이 집에서 계속 사세요. 사세요. 무상은 아니지만 무상 일단 값싸게 사게 사게 그렇죠. 싸게 공공임대니까. 하겠죠. 공공임대 싸게 하세요 하는 거고 정부는 그 집을 사서 네. 돈을 안 주고 네. 계속 뭐 그냥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 대신 민주당보다 싸게 거주하게 하는 겁니까? 10년 동안은 무상이고 무상이니까. 그 뒤에 10년 동안은 50에서 70% 임대료를 할인해 주니까 아, 그럼 공공임대니까 훨씬 더 결국은 싸게 문제가 사는 된 집을 나라에서 사는 건 똑같고 네. 그리고 그 세입자가 원하면 그 세입자한테 오래오래 빌려주는 것도 똑같고 맞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안은 어떻게든 그래도 손해본 그 보증금 중에 일부는 줘라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정부 안은 그걸 줄 수는 없고 오래오래 거주하게 하시는 걸로 그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와는 보증금을 날릴 수는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20년 내가 맥시멈 살았어요. 네. 10년, 10년 뭐 해서 20년을 살았어요. 내가. 네. 근데 그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경매 낙찰가액에서 본인이 배당받는 만큼 빼놓고는 보증금은 못 받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와는 보증금은 보증금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가 낙찰 받았어요. 네. 그러면 그 낙찰 금액이 순위별로 다 그렇겠죠. 배분이 될 그래도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대로 배분을 하는 그래도 거고. 안승찬 불쌍한 세입자한테 가야 될 돈이 2천만 원이 있어. 정부가 낙찰 받았는데 예를 들면 1억 2천에 낙찰 받았는데 1억 원은 선순위 은행 대출이 있었고 근저당이 네. 그럼 은행 줬고 네. 1억 2천에 낙찰 받았으니까 2천만 원 남죠. 있으면 정부 안도 이분한테 2천만 원 주는 거죠. 아 그렇죠. 가는 거죠. 그거는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낙찰 금액대로 금액에 따라서 나누는 배분이 거고. 된다. 아, 그렇죠. 근데 정부가 그렇게 돈 내고 샀고 네. 룰대로 낙찰 금액이 만들어졌으니까 주는 거고 네. 민주당 안은 요 경매를 1억 2천에 낙찰되는 이 액션을 하지 말고 네. 아직은 나중에 할 거니까 네. 그 이전에 머리를 굴려서 이게 1억 2천쯤 낙찰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네. 그러면 선순위 1억 원짜리 은행 근저당은 있으니 네. 그럼 2천 남겠네를 미리 계산해서 2천을 주고 살라고 하는 거니까 민주당 안과 정부 안은 결국은 똑같은 건데 민주당 안은 가상으로 계산해서 먼저 줘라는 거고 네. 정부 안은 실제 경매 쳐보고 주라는 생기는 거고. 결과를 주겠다는 거니까 별로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결과는 같은데?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그 공공임대, 매입임대 사업이라고 하는 예산 사업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경매 차익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구조를 우리가 따로 짤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거는요 제가 네네. 보기엔 정부가 나중에 감사원 감사 받을 때 니네 장부 처리 어떻게 할 거야 그거지. 그거는 무슨 뭘로 하든 우리는 관계 없고 물리적으로 들어간 돈은 그렇죠. 결국 비슷합니다. 정부 돈 들어가겠죠. 이 집에 이 사람을 오래오래 살게 해주고 저 내보내는 과정에서 민주당 안과 정부 안이 무슨 예산 차이가 들겠습니까? 똑같죠, 사실. 근데 다만 언제 들어가냐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돈을 쓰냐의 문제인 건데, 네. 근데 LH 가는 경우에는 LH가 있는데 민주당 안 같은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걸 써요. 예. 그러니까 허그가 일단은 가치 평가를 해서 그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게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청약통장을 들면 그 돈으로 이제 모아놓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거나 이럴 때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 주택도시기금에서 빼와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그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는 방법으로 쓴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주고 빠이빠이 하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안은 네. 민주당 안도 결국은 회수할 수 있는 돈에서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죠. 그러나 다만 계산 잘못하면 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아직 경매로 결정된 돈이 없다 보니 부풀려서 보상할 가능성도 있긴 있다. 그런 걸 노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갈등이 경매를 생길 하는 수도 있는 것보다 거고. 가치 평가를 해서 먼저 돈을 주자는 나는 음. 실제로 경매했을 때는 너무 굉장히 너무 조금 받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박하게 받을 것 조금 같으니까 부풀려서 받고 싶다. 그런 거죠. 그거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어차피 여기서 계속 거주하실 건데. 어. 거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좀 기다리셔야지. 피해 보상 그거를. 뭐 그러니까 그 세입자의 어떤 선택의 문제인 건데, 나는 빨리 받고 딴 데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라면 정부가 뭐 대출을 좀 해주든 어떻게 하든 어차피 평가는 해야 될 네. 건데 네. 뭐 빌려주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서라도 뭐 드릴 수는 있을 텐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으나 실제로 액션이 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드리겠다는 정부와 네. 액션 하기 전에 머리 굴려서 가정으로 해서 정산을 해서 그 돈 달라는 민주당 안 그 차이네요. 결국.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 주겠다는 돈의 출처가 어쨌든 주택 도시기금인 건데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주택기금이라고 하는 게 그런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이게 목적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주택 도시기금을 사실 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최근에는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청약통장을 들은 사람이 일단 많이 늘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주택 도시기금 여유자금 추이거든요. 예. 사실 2021년, 2022년까지만 해도 꽤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청약통장을 사람들이 많이 들지 않고 주택거래가 잘 안 되니까 국민주택 채권도 많이 안 팔리겠죠. 예. 그래서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건데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이게 쓸 때는 많이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적은 이 주택 도시기금에서 이걸로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정부가 추산하기에 그 민주당 안대로 하게 되면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치 평가해서 사들이는데 한 3, 4조 원 정도 쓸 것 같은데 그만큼 쓸 만한 여유가 선물로. 없다. 이게 정부 추산이긴 합니다. 네. 이 법안에는 그 재정 추계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반대로 정부안이 이제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어쨌든 살게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라는 게 이제 정부안의 핵심인 것 같은데 네네. 야당에서 걱정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정부안은 안 되고 꼭 반드시 먼저 지급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잘 모르겠네. 야당에서 걱정한다기보다는 이 그 특별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어쨌든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게 우리 보증제도, 전세 보증제도의 그 어떤 폐해 때문에 나오는 결과인 거잖아요. 예. 정책 실패이자 정부 과실이다. 예. 그럼 이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 건데 당연히 보증금 이런 것들을 미리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논리인 거죠. 이제 2년 다 됐으니 나가고 싶을 텐데 네. 지금도 계속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보증금 못 받았으니까.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2년 후에 나가려고 했었던 사람 2년 반, 3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불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먼저 받을 돈은 내 보내줍시다. 가고 나갈 네.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뭐 별일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사고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재민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부가 그 뭐 천막으로 집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빨리 나 내 집으로 지금 내일 가겠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갑니까? 좀 기다리셔야지. 아 그리고 이제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조금 예. 민주당안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후순위인 경우에 예. 그러면 선순위 채권자가 있을 거 그럼 아니겠습니까? 받을 게 많이 은행, 없겠네. 은행. 받을 게 많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캠코가 이 선순위 채권을 사라고 합니다. 예. 특별법에는. 네. 그래서 선순위 채권을 사서 이걸 들고 있다가 예를 들면 경매를 해서 배분을 해야 된다. 예. 그럴 때 선순위 채권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니들이 덜 가져가. 니들이 덜 가져가? 그리고 남은 거는 세입자가 가져갈 수 있게 그냥 해. 정- 이게 특별법이에요. 그럼 정부 세금으로 그냥 그냥 세입자 도와주라는 거네. 도와주라는 불쌍하니까. 거네요. 맞습니다. 아, 야. 근데 결국은 뭐 결국은 이 집에서 오래오래 10년간 싸게 살게 해드릴게요라고 하는 것도 네. 정부가 야박하게 내보내고 제대로 월세 받으면 네. 정부가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날리는 거니까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정부가 정부 돈, 우리 돈으로 맞습니다. 그건 위로해 맞아요. 드리는 건데 네. 어느 정도까지 해드릴 해줘야 거냐의 되느냐. 문제네요. 맞아요. 어느 정도까지 해드릴 거냐. 아. 어쨌든 정부 논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큰 사회 문제가 된 건 맞지만 이걸 어떻게 그 정부가 또 하나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등성의 원리.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대규모 단위의 사기 피해는 여기 말고도 많이 있었다 지금까지 뭐 다단계를 비롯하야.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정부가 공공자금을 활용을 해서 그 피해를 구제해 준 적이 언제가 있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줄 거냐. 제 질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매우 안타까우나 그럼 그 전에는 전세 사기 당한 사람이 없었느냐?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줄 거면 앞으로도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 다 해줄 거냐? 그리고 그런 전세 사기뿐만 고민은 아니라 보이스피싱 이것도 피해 금액 큰데 그런 그런 거 거 그렇죠. 어떻게 할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그런 고민이 남아요. 맞습니다. 그런 고민이 아직도 남아 있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또 저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게 저게 실수일 수도 있고 근데 큰 돈 날리는 거니까 이게 참. 이게 자기 집이 없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야. 전세 사기 당하면 이제 돈도 날리고 쫓겨나잖아요 보통은 그죠? 선순위라면 돈은 못 찾을 수 있지만 쫓겨나지는 않는 네, 문제는 네.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후순위 세입자인데 그러면
돈도 못 받고 쫓겨나는데 이렇게 쫓겨나는 건 너무 진짜 쫓겨나는 너무 거는 결정적이야. 쫓겨나는 네. 건 막자는 게 어. 뭐 정부 안에도 들어있고 민주당 예. 안에도 들어있고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해줄 거고 네. 그리고 주변보다 많이 싸게 드릴 테니 오래오래 사시면서 월세 모아서 그 돈 복구하세요 네. 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상 나라가 복구를 장기로는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은 난 거기에서는 이제 안 살고 싶고 네, 내 네, 네. 계획은 유럽보다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거였는데 네. 계속 여기에서 살라고만 하면 그건 좋은 옵션은 아니니까 네. 돈 받고 나갈 수 있게 대충 계산해서 돈 주는 것도 좀 해줘라 네. 라는 게 민주당 아니고 맞습니다. 아유 그렇게까지는 못 해드립니다. 그 돈 다 네. 국민들 세금인데 그거는 좀 양보 좀 하세요. 그래도 안 쫓겨나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라는 게 정부 아니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내가 설명한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 타겟과 어떤 그 뭐랄까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사실 제가 뭐 요즘 정부랑 그 뭐 야당이랑 싸운 게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방안 어떻게 구제를 할 거냐 하는 방안도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네. 앞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전세 제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일종의 네. 그 폐해 같은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바꾸겠다라고 하는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만들려고 지난주 그러니까 5월 23일 날 이제 관계부처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 토론회도 정확히 이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뭔가 근본적인 그 개선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구조는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겠죠. 뭐 예를 들면 아까 빌라방처럼 그 임차권이 아니죠. 등기 시차 문제. 예를 들면 나는 확정일자를 냈는데 오늘 냈으면 내년 0시부터 확정일자는 효력을 발생을 하고 근데 나는 집주인이 바뀐지 몰랐는데 구조적인 그렇죠. 허점들이 있는 거. 나중에 떼봤더니 내가 확정일자를 신청한 날 그날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고 대출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기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별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저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오케이 그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내지는 시급하게 만들기로 하고 네. 민주당 안과 정부 안 중에 어떤 게 좀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둘 다 불가피하고 결국은 네.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해줄 거냐 네. 는 거니까 더 해주라고 하는 민주당 안도 이해가 되고 그분들 불쌍한 거 생각하면 야 그렇게는 못 해줘라고 생각하는 정부 안도 이해는 돼요. 나라 돈 나라 돈이니까. 예. 네. 그러니 뭐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상훈 기자의 생각을 우리 집에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려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둘 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저는 정말 둘 다 좋은 방안이라고 김상훈 생각을 기자가 합니다. 대통령이면 그럼 거부권 행사 할 내가 거야 봤을 안 때 할 거야? 김정희 이제 밟고 달았어. 난 제가 저게 제일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생각이 없어요? 이런 평가는 있더라고요. 넘어갔다. 그 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나 이런 것들은 공감은 하는데 예. 이게 법안이 잘 워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금 정합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디테일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잘 워킹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 평가를 해서 얼마를 주느냐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맞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겠네 민주당 안은. 네, 취지 자체는 좋지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캠코가 선순위 채권을 사 와서 이걸 가지고 그냥 까고. 그렇죠. 경매에 붙여줬을 때 난 덜 가져갈게 세입자가 많이 가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경매에 들어가면 선순위 채권자랑 세입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플레이어도 조세 있죠. 채권,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임금 채권 이런 거 툭툭 튀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캠코가 덜 가져가는데 그 덜 가져간 돈이 세입자한테 가지 않고 중간에 튀어나온 사람들한테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것들 기타 등등이 네. 약간 좀 고민거리는 있다 민주당 안은. 정부 안이 좀 낫다는 거예요? 둘 다 좋습니다. 그런 거네. 어려운 문제네. 그래서 어떤 구조인지 그래도 김상훈 기자 덕분에 말들은 많은데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명쾌하게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야, 제가 보기엔 여야가 만나서 어떻게 합의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여야는 만나고 싶어 하지가 않아요. 비슷하게는 간 것 같은데. 야, 솔직히 안 된다고 하는데 통과시킨 민주당이나 통과시켰는데 굳이 또 그걸 거부하는 그분이나 네.
내가 보기엔 서로가 미운 거가 넘버 원이고 그 다음이 이제 국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만하랍니다. 예. 어혜진 소장님 집에 가신다고. 네. 자 김상우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